한 구독자분께서 지난 목요일 이 주식에 대한 분석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요청해 주신 만큼 제가 투자한 주식보다도 더 자세한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이 요청해 주시는 주식은 꼭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미국 주식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가 올린 영상 중 아무 거에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영상 업로드 해드렸을 때 바로 보시려면 구독도 꼭 해주시고요. QYLD는 매달 약 0.21달러를 월배당하는 미국 주식으로 2020년 1년간 배당한 금액은 한 주당 2.54불이었습니다. 현재 가격은 1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22.83달러고요. 연간 배당률은 11.12%입니다. 세금 15%를 제하면 수익률은 9.45%로 떨어지지만 여전히 높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어떻게 이런 높은 배당이 가능한지, 내 노후 자산 맡겨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채널명은 미국 주식 두더지이고요. 저는 미국 회계사입니다. 펀드의 기본 정보부터 보면 운용사는 글로벌X입니다. 글로벌X는 우리나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2018년에 인수한 미국의 ETF 운용사입니다. 미래에셋은 국가별로 ETF 앞에 붙이는 이름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는 타이거, 미국은 글로벌X, 캐나다는 호라이즌, 호주는 베타쉐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QYLD의 운용사 글로벌X는 현재 총 79개의 ETF를 운영 중인데요. 이 중 QYLD의 운용자산 규모는 17.6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원에 이르는 규모로 전체 79개 ETF 중 운용 규모 3위의 대규모 ETF입니다. 운용 규모 1위부터 4위 중 3개가 각각 2차 전지, AI, 클라우드 컴퓨팅 ETF와 같은 요즘 대세로 뜨는 기술 ETF인 걸 감안하면 QYLD의 인기도는 상당히 높은 셈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QYLD의 운영 방식은 커버드 콜 내지는 바이 라이트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YLD는 커버드 콜, 즉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콜옵션은 쉽게 정해진 가격의 주식을 사고 팔기로 한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YLD는 나스닥 100 지수를 구성하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주식을 사오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콜옵션 계약서를 발행하는데, 이 계약서는 구매자가 QYLD의 일정한 가격, 즉 옵션 가격을 내고 사오게 됩니다. 이 계약서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에 QYLD가 발행해서 다음 달 세 번째 목요일에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QYLD는 이 계약서를 1년에 12번 발행하고 발행할 때마다 판매 수입인 옵션 가격을 받습니다. QYLD의 수입은 이 판매 수입으로 고정되는 절대 수익 추구 방식인데요. 과연 콜옵션 가격으로 QYLD가 1년에 얼마를 벌고 있는지, 펀드 운영 전략은 잘 실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QYLD의 운영 성과가 어떤지 2020년 10월 31일자로 발행된 재무제표와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QYLD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10월 31일에 종료가 됩니다. 먼저 이 펀드가 1년간 벌어들인 콜옵션 판매 수익은 총 얼마일까요? 우선 손익계산서에는 나와있지 않고요. 좀 찾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전에 QYLD를 분석해 주셨던 다른 영상이나 블로그 글에도 1년간 콜옵션 판매 수익이 얼마인지 분석한 글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긴 주석의 끝부분에 살짝 언급되어 있는 이 문장을 보면 이 ETF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콜옵션 판매 수익은 총 3억 7,131만 달러입니다. 월 평균으로는 3,094만 달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기초로 전체 운영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ETF의 손익계산서인데요. 보시면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데, ETF가 옵션 관련 거래로 남긴 손실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아까는 콜옵션 판매 수익이 3억 7,131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3억 8,922만 달러 손실이라고 합니다. 관련 주석을 참고해서 분석해보면 콜옵션을 팔아서 번 돈은 3억 7천만 달러가량이지만 준 돈은 7억 6천만 달러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옵션 계약서를 1년 내내 팔아서 3억 7천만 달러가량을 벌었는데, 막상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서 계약서 구매자들에게 지불한 금액이 약 7억 6천만 달러가 되는 바람에 결국 3억 8천만 달러가량을 손해봤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콜옵션을 발행하고 결제해주는 과정에서 이 ETF의 성과는 연 3억 8,900만 달러 손해로 좋지 못한 편입니다. 지난 1년간 주식 거래 내역을 보면 옵션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7억 6천만 달러는 커버드 콜 운영 방식대로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마련했고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는 분명 QYLD의 운영 방식을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큰 손해가 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주식을 산 시점과 콜옵션을 발행한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달 주식을 새로 사면서 콜옵션을 발행하면 커버드 콜 방식은 이론과 똑같이 절대 수익이 나는 방식이지만, 매달 새로 사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즉 취득 원가가
매달 발행하는 콜옵션의 행사 가격과 달라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펀드는 앞으로 계속 배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순자산 변동표를 통해 배당 안정성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1년 동안 지급한 배당 총액은 1억 2,010만 달러입니다. 참고로 여기 Return of Capital에 대해 투자 원금으로 배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이는 투자 원금을 돌려준 게 아니라 세법상 QILD가 얻은 이익을 초과해서 지급한 배당입니다. 그래서 총 배당 금액 1억 2천만 달러 중 이 인베스트먼트 인컴에 해당하는 280만 달러까지는 디스트리뷰션, 즉 배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머지 금액을 리턴 오브 캐피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단지 이름을 달리해서 부르는 것일 뿐 투자 원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니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확인했듯이 1년에 벌어들인 콜옵션 판매 수익은 약 3억 7천만 달러인데 지급한 배당 금액이 1억 2천만 달러이니 들어오는 콜옵션 판매 수익만으로 배당 지급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콜옵션 판매를 지속하기 위해선 대규모 주식의 매수 자금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주식 발행으로 매수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식을 신규 발행한 금액에서 상환한 금액을 뺀 순 발행액이 6억 8,618만 달러였는데요. 참고로 발행하고 상환하는 주식은 항상 5만 주 단위라고 주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QILD는 손실이 나는 회사로 투자금을 빼야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QILD는 이익과 손실을 번갈아 가면서 낼 수 있는 회사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을 보시면 회사가 2020년 10월 16일 옵션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4,997만 달러 중 10월 31일 기준으로 실제로 고객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658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1월 달에 실제로 어떻게 결제되었는지는 재무제표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만약 이 추정치대로 결제가 되었다면 회사는 한 달 동안 약 4,339만 달러의 이익을 얻은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커버드 콜의 특성상 회사는 이익과 손실을 반복하기 때문에 한 해의 손실을 보고 바로 빼기보단 장기적인 운영 성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주당 순자산 가치 변동을 보시면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주식의 순자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반면 최근 1년간 QILD 주식을 상환한 투자자보다 새로 발행받고자 한 주주가 훨씬 많았는데요. 이런 엇갈린 시그널 속에서 QILD는 주기적으로 공시자료를 확인하면서 성과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은 재투자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경우의 그래프입니다. 노란색이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ETF QQQ, 빨간색이 오늘 분석하는 QILD고 파란색은 이 둘을 50대 55로 섞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그래프는 2013년 12월 31일에 1만 달러를 투자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7년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7년 뒤 QILD의 원금 10,000달러는 8,927달러로 오히려 약 10% 감소했고 QQQ의 원금은 35,668달러로 3.5배가 되었습니다. 두 포트폴리오에 반씩 투자한 경우는 22,298달러로 2.2배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비교는 사실 정당하지 않습니다. QILD는 QQQ보다 주가 상승보다는 배당 지급이 메인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배당금을 재투자 가정해 보겠습니다. QILD의 경우 방금 전 8,927달러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해 17,801달러가 되었지만 그래도 QQQ와 수익률이 2배 넘게 차이 나는 걸 보면 QILD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시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주식의 운용 목적입니다. 나스닥 100은 주가 성장이 메인인 반면 QILD는 매달 배당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입니다. 애초에 이 둘을 수익률만 갖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셈이죠. 둘째는 전체적인 시장 하락 시 QILD는 내 자산 가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시장 하락에 대한 방어를 설명드리기 위해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나스닥 100이 크게 하락했던 시기에 각각 나스닥 100을 담고 있는 QQQ와 QILD의 하락폭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주황색이 QILD, 검은색이 QQQ입니다. 보시면 주가 하락 시기마다 QILD의 하락폭이 더 작았는데 이렇듯 QILD는 주가 하락기에 대한 가치 방어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QILD의 재무제표 분석과 주가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QILD의 긍정적인 요소는 지금까지는 매달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부정적인 요소는 최근 커버드콜 운용 손실로 순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공시자료를 확인해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석 시 참고한 공시자료 링크는 설명란에 첨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